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다문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다문화 이론, 다문화 사회에 바람직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길러야 할 다문화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방식이고 세계관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집단의 역사, 경제, 환경과 정치적 역량에 의해 형성된 삶의 방식이고 학습되고 전수된 믿음과 가치 그리고 관습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은 문화적 존재로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유산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도덕적, 사회적, 민족적, 철학적 관점으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세계관은 그의 가치나 믿음 그리고 가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문화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바라본다라고 코베리는 말했습니다. 문화적 세계관은 한 집단의 공통된 신념체계나 인식, 태도, 그리고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세계관에 따라 나라마다 각기 다른 문화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문화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질병으로 인식되는 정신질환과 신체적 증상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문화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몽족의 문화증후군의 예를 들면 몽족의 핵심적 신념으로 각 개인은 세 개의 영혼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영혼은 때때로 돌아다니고 보통 신체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영혼이 신체를 떠났을 때 다양한 이유로 다시 육체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전개 요인은 크게 세계화 요인과 1970년대 서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요인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의 넘쳐나는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으로 인구가 이동함으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즉, 부의 솔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게 되었고 동아주의적 국가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저항의 정폭을 해결하는 다문화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70년대 서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이것은 또한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난한 국가에서 잘 사는 국가로 노동력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다문화 사회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형태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용광로 이론, 모자이크 이론, 샐러드볼 이론, 문화생태 이론이 있는데 이들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광로 이론은 18, 19세기에 정립된 이론으로 미국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흡수하는 사회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이론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용광로로 보고 이민자들을 철광석에 비유하여
그들이 주류 문화에 용해되어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으로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주의 교육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자이크 이론은 캐나다에서 연구된 이론으로 미국의 영광로 이론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이론입니다. 다양한 조각과 여러 색상의 조각들인 이민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자이크가 완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한계 또한 바탕이 되는 밑그림은 서구 문화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샐러드 볼 이론은 이민자들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주국인 미국인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20세기 후반 세계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제기된 다문화 교육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이 지향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태 이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간 사회도 이를 둘러싼 재반 환경에 의해 적절한 균형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체계로 규정하는 이론입니다. 문화생태는 자연처럼 있는 그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생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화적 총화로 인식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이행 단계에 따라서 예측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진입 단계는 이주민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예측되는 위험성은 이민자에 대한 주류 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이고 서로 다른 가치관에 따른 규범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전환 단계로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예측되는 위험성은 다문화 가족 내 구성원 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것이고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 격차로 인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착 단계로 이주민 공동체가 재생산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예측되는 위험성은 이주민 2세의 정체성 혼란이 나타나고 주류 문화와의 갈등으로 저항이 표면화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범죄와 실업 문제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예측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핵심 원리는 인권보호, 개인성 인정, 사회정의,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인권보호의 원리는 모든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지지되어야 하는 기본적 원리입니다. 개인성 인정의 원리는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인자이며 공공활동의 궁극적 기반이고 힘의 원천이며 개인주의는 현대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핵심 문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정의의 원리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소수 집단에게 공정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 부당한 차별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 공동체 형성과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균등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국가의 특징은 하나의 민족 집단이 국가를 소유한다는 관념을 거부하며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며 소수 집단들을 동화시키거나 배제하는 정책을 거부하고 소수 집단에게 행해진 역사적 불의를 인식하며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 다문화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문화 국가의 시민은
다문화주의의 기초인 각각의 문화를 인정하는 수용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하며 다수 집단의 문화가 소수 집단의 문화를 동화시키려고 하거나 배제한다면 다문화 사회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다문화 국가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는 문화접변 모델을 다문화 사회에 살거나 이민 식민화 등의 이유로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화의 단계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거부하고 지배적인 문화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분리의 단계는 지배 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주변화의 단계는 두 문화를 모두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과 자아효능감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문화의 단계는 지배 문화의 사고방식과 관습뿐만 아니라 토착 문화의 관습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연한 균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중 문화 역량의 단계는 다양한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높은 탄력성이 발휘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숙달을 위한 개인적 수행은 강한 개인의 정체성을 지녀야 하며 문화의 신념과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지녀야 하고 문화의 정서 과정에 대해 민감성을 지녀야 하며 주어진 문화적 집단의 언어로 명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 집단 안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문화의 제도적 구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가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신념이나 행동의 의미는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문화적 민감성이라는 미명하에 타문화를 폄하해서는 안 되며 도덕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같은 현상을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여줄 수도 있다는 예를 그 아래 소개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 현상을 보고 영어권에서는 비가 오고 있다, it's raining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비가 있다, there is rain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